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미국 시간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가지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젠 샤크 백악관 대변인 등의 잇따른 발언에서 나타난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이 전임 트럼프 정권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흘러갈 것임을 예고를 해줍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도 3월 29일 미국 시간인데요.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짐작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달라진 대북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대북 간 접근 방식이 달라진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김정은과 만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 과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이와 정반대인 바텀업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 같이 깜짝 만남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대북 정책의 흐름을 실무선에서 먼저 이끌고 최종적인 판단만 대통령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서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는 김정은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 그러면 만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북핵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돼야지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악의 구도입니다. 북한의 의사결정이 김정은 만기 친남 형식이라서 비핵화 문제는 당연히 김정은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여정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어떠한 결정을 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미국과 대화가 성사되려면 김정은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등의 제재에 항복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대북 정책의 중요한 방향 전환, 두 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다루겠다, 이런 겁니다. 지난 3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31일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여전히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 대행이 이날 국무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 블링컨 국무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미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데 전념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것은 단순하게 비핵화 이슈를 다룰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 때 같이 그저 비핵화만 다룬다 그러면 북한이 피해 나갈 구멍도 생기고 또 다른 위협 수단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기에 만약에 인권 문제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맨 머리에 세운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 협상에서 더 이상 북한에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고 확실하게 북한의 지금 상황을 개선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단정을 내린 바 있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이 거론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대북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만 다뤄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은 동맹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동맹과 함께 대북 문제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미국 단독이 아니라 동맹과 함께 다루겠다고 표현한 부분은 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30일 미국 시간인데요. 유엔 체제 안에서 동맹과 함께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 에이신센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유엔 체제를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의 규탄 대상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앞으로 이 대북 정책을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들과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연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북한 입장에서는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동맹과 연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작은 무기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죠. 또 내놓을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일축을 하면서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쏘지 않는 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태도를 보였는데 자, 동맹과 연대하게 되면 당장 동맹인 일본에 위협을 주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 함께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일본 영토에 직접적인 유해를 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이 있게 되면 즉각 미국도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북한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김정은의 숨통을 조이는 게 뭐냐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한미일 삼국 공조와 중국 같은 주변국 관여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북핵을 주요 의제로 삼았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중국 측과 만났을 때도 논의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 중국 측과 만나 논의했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2+2 회담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콩, 대만 등에 대한 현 상태 유지를 미국이 보장해 준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건 북한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고요. 김정은이 자칫하다가는 이제 동맹국인 중국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 3월 20일 자세하게 기사로 이렇게 반영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ytimes.kr에 들어오시면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 733회차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 옵션을 결정할 때 한국 정부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한미일 삼각공조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대북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본의 의견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는 4월 초에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을 조율하게 됩니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대북 정책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과연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적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이 과거 트럼프 정부 때하고는 차원과 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지난 3월 29일 미국 시간인데 한국 시간으로 30일이죠. 존 코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길 원하고 한반도 안정과 안보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한 것 같이 북한 문제가 앞으로 격화된다 그러면 국방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한 대목,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저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면서 발언하고 있다는 건 역시 관심을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군사적 압박을 또 군사적 행동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초기 합의에서 북한의 핵 생산 시설들을 완전히 해체를 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며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정 숫자의 핵무기를 허용하고 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군축 협상과는 차원이 다른 방향입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도 지난 29일 미국 시간인데요. USA 투데이의 기고한 글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합의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북한 매체, 전문 매체죠. 38로스에 기고한 대북정책 점검,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들이라는 글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첫 단계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노는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을 영원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이런 미국의 정책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비핵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테러를 차단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선제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자, 김정은의 이런 조치는 비핵화 협상 자체를 미국의 무기를 제한하고 동결하고 제거하는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심산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군축 협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고 이건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라는 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협상이 임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북한과 미국 플러스 일본 중에 어느 한쪽이 무릎 꿇지 않는 한 이게 정면으로 치닫는 기관차 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누가 칼집을 쥐고 있고 누가 칼날을 손에 잡고 있는가를 보면 결말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맨 처음 시행할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같은 다양한 분야는 물론이고 비밀 업무까지 동원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그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된다. 여기는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각국이 고도로 조율해가지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압박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길 말고는 다른 탈출구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핵무력 강화를 잊힌다 그러면 김정은의 마지막 순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180도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는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 간 탑다운 해결에 집중하면서 중재자 역할까지 자처를 했습니다마는 바이든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상 간 만남에도 실무회담을 우선시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틀었다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 일본과 공조 체제를 확고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문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같은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김정은의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할 것입니까? 이젠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4월 초에 3자 논의가 있게 됩니다. 한미일 3자 논의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